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습 영재 아카데미의 박진국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사고력을 높일 수 있을까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은요, 일단, 뭔가 아이들이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고, 또 생각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또 아이디어도 잘 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될 수 있을까? 또는 똑똑한 것 같긴 한데, 뭐, 문제도 잘 풀고, 뭐, 암기도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생각 해내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경우에 또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에는 너무 툴이 많으니까, 뭐, 인공지능으로 검색해 볼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 이제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검색한 걸로 찾아보는 거 외에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거, 또 왜 그럴까라고 먼저 추론해내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실제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고력은요, 뭔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맞추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알아가는 거죠. 뭐, 물론 그 과정에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 조금 다른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뭔가 들어오는 건 되게 많아요. 많이 들어오지만 그걸 자기 것으로 제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제대로 만들어내서 그 다음 다시 튀어나오는 거는 자기만의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을까란데요. 이것은요.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아이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하늘에 파란 이유가 뭘까? 하늘이 왜 파랗지? 라고 하면 그 파란 거에 대해서 찾아서 바로 답을 알려고 하지만 일단 먼저 하늘이 파랗게 됐는데 왜 파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하늘이 파랗지 않고 보라색이라면, 노란색이라면, 빨간색이라면 어땠을까? 라고 해서 그 색이 달라짐에 따라서 또 어땠을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요, 사고력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그다음에 상상력을 발휘해 가는 가운데 충분히 사고력을 또 기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좀 엉뚱한 대답을 해도 인정해주고, 와, 그럴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아이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그 답변에 그 다음 꼬리를 물고, 그 다음 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는 과정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막 찾으려고 빠르게만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추측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가설을 세웠을 때 예상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매일 보는 물건이 있어요. 양치질이나 칫솔이 있는데 칫솔을 사용하다 보면 칫솔의 그 칫솔모가 변화되잖아요. 나중엔 바꾸게 되겠죠. 근데 칫솔모에 대해서 모양을 보는 거죠. 칫솔모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이 칫솔 모양이 매일매일 바뀌네. 그다음 칫솔의 모양이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네. 그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물건 하나 가지고도 이리 요리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 보고 방향을 다르게 해서 생각을 다양하게 펼쳐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당연한 걸 왜 질문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도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평소에 쓰는 손잡이가 있고 또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버튼을 뭐 장난친다고 막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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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막 전기세 나가 그만해라고 막 북박지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는 나름대로 뭔가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하면서 실제로 경험해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어땠어? 라고 질문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무엇을 알게 됐어? 어떤 거 같아? 하니까 그 무슨 이유로 어떤 생각으로 뭔가 계속 그런 꼬리에 꼬는 무는 질문을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엉뚱한 답을 하더라도 반드시 칭찬부터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요. 한 5번, 6번, 10번까지 이어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러는 거죠. 심심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럼 심심한 건 어떤 느낌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이가, 느낌? 그냥 몸이 늘어지는 느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하는 거죠. 그 몸이 늘어질 땐 어떤, 하면, 늘어질 때 뭘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어, 그럼 기분이 늘어질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걸 생각하게 되겠죠. 쭉 늘어지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럼 늘어지는 느낌 뭘까 했을 때 엄마가 이런 거죠. 그럼 늘어지는 느낌을 너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표현한 뭐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뭔가 아이가 생각하고 싶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쪽이 있을 거잖아요. 뭐 먹는 거, 맛있는 것도 생각하면 좋아할 거고, 뭐 재미난 놀이 같은 거 좋아하는 거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방향, 늘어지는 거, 나 늘어지는 거 젤리 좋아하는데, 젤리처럼 쭉 늘어지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젤리하고 생각하면은 젤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로 이어가면서 아이가 조금 더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하는 방향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을 조금 더 즐거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도 수업을 하면서요, 발명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꼬리에 꼬리 물고, 이렇게도 질문해보고, 저렇게 질문해보고, 아이랑 서로 교감하면서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 계속 관찰하게 되거든요. 어떤 단어에나 어떤 물건에는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어떤 거는 말하면 되게 막 표정이나 이런 행동이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딱 분야 딱 찾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점 더 꼬리에 꼬리 무는 생각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시면서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아이가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좋아하는지를 보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생각의 꼬리를 만들어가는 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책을 또 읽으면요, 되게 좋은데, 근데 책을 엄청 많이 읽는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책을 좀 적게 읽지만 그 책에 대해서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책을 빠르게 빠르게 막 보면서 한 권, 두 권, 세 권 넘기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한 책을 오랫동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친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보는 성향은 또 다르긴 한데요. 하지만 그 책을 읽고 난 이후에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말할 수에 따라 다르는 거죠. 책을 많이 읽고도 그 책 내용을 많이 이해한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책을, 많이는 책을 적게 읽었지만 또 그 적게 읽은 만큼 또 그 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조금 더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호기심이 높아진 건 좋지만 우리 집에서 아이들 양육하실 때도 같이 호기심을 가지고 에너지 있게 네, 에너지가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생활화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이만큼 하는 분량을 꼭 하고 마치고 끝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이가 즐겁게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의 근육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운동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근육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나마 이 사고력과 생각 훈련은요, 엄청 피나는 노력까지는 안 해도 즐겁게 기를 수 있습니다. 사고력의 근육은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질문에 꼬리를 꼬니 무는 거, 말하는 연습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정답을 바로 맞추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시게 하고요. 낯설게 관찰하는 거. 또 하나는 평소에 평범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도 뭔가 새롭게 찾을 것이 없는지를 찾아가 보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하루 종일 밤만 있으면 어떻지? 하루 종일 낮만 지속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뭐 스마트폰을 본다던가 뭐 영상을 본다던가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시간들을 오히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뭔가 학습과 도움이 되는 뭔가 본인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뭔가 본인이 뭔가 발전하고자 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쓸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 아이들이 단순하게 재미있는 흥미로운 것만 보려고 막 집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제가 진짜 실제 사례예요. 게임도 전혀 하지 않고요. 책만 읽고 유튜브나 이런 검색할 때도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만 파고들어서 본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가 어떤 호기심이 있는 부분에 서 집착적으로 뭐 과제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있는 부분에 대한 과제가 있을 때 그 과제를 끝까지 뭔가 알아가고자 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길러주시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게 하는 능력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같이 함께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신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떠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 방법은 알려주지만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아주 좋은 사고력 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부모님은요, 어떤 가르치는 사람이라보다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같이 도와주는 코치로서 같이 함께 걸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냥 뭐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재미나게 대화하는 거죠. 뭐 숙제 잘했어? 뭐 했어? 이렇게 뭔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다 했는데 했다고 물어보면 되게 싫은 거 있죠. 공부하려고 했는데, 숙제하려고 했는데 다 했어? 라고 하면 되게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아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향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리얼스 명태 아카데미도요, 아이들의 생각을 쑥쑥 기를 수 있도록,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실현케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아이들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조금, 이런 부분에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또 강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